요즘 유자차 드신 뒤 속이 더 화끈거리거나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유 없이 혈압이 들썩이는 불편함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자차를 건강에 좋은 차라고 믿고 매일 드시지만 체질과 증상에 따라 오히려 위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산도와 당분에 대한 반응이 예민해져 같은 유자차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속쓰림이 심해지거나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속쓰림, 혈당, 혈압 냉증이 있는 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체질별 유자차 섭취법과 피해야 할 조합을 정확한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쓰림을 겪는 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찾듯 유자차를 속을 달래주는 음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계절이면 더 그렇지요. 그런데 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잦은 분에게 유자차는 더 조심해야 할 음료입니다. 적절히 마시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마시면 위가 더 쓰리고 타는 듯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자의 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산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점막이 얇아지고 보호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을 마셔도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 자료를 보면 속쓰림이 있는 사람들은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자 또한 대표적인 감귤류이기 때문에 산도가 높아 민감한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마시면 괜찮겠지라고 오해합니다. 문제는 이 따뜻하게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뜨거운 온도는 위 점막의 혈류를 갑자기 증가시키고 역류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즉 속쓰림이 있는 분에게 뜨겁고 진한 유자차는 두 번의 자극을 만드는 셈입니다. 속쓰림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농도입니다. 시판 유자청은 대부분 달고 진합니다. 이를 듬뿍 넣어 마시면 산도뿐 아니라 당분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당이 많으면 소화기관이 과하게 움직이려 하면서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는 진하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양을 많이 진하게 먹어야 한다는 오래된 경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이 속쓰림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유자차를 바로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복은 위산이 강한 상태인데 여기에 산도가 높은 유자차가 들어가면 점막이 직접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공복 속쓰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이 패턴을 모르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도 바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후 위는 팽창해 있고 역류가 쉽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산도가 높은 음료를 추가하면 바로 가슴이 화끈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속쓰림이 있는 분은 반드시 유자차 농도를 절반 이상 묽게 하셔야 합니다. 산도가 낮아지면 위 자극도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온도는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는 위를 다시 자극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위 점막이 약한 사람은 중간 온도 음료를 권합니다. 셋째, 공복이나 식후 바로 마시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식후 약 1시간 정도가 안정적입니다. 넷째, 속쓰림이 심한 날은 유자차 대신 물이나 보리차 같은 중성 음료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자차는 건강음료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조건부 음료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속쓰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유자차를 잘못 마시면 하루 컨디션이 흐트러지고 식사도 불편해지며 반복될수록 위장 환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과 증상에 맞게 마시면 유자차의 향과 비타민C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섭취법을 기반으로 속쓰림을 더욱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자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를 관리하거나 혈당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맛의 총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자차를 과일차처럼 가볍게 생각합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유자청 한 숟가락쯤은 별일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매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자차는 생각보다 당분이 높습니다. 시판 유자청 1스푼에는 평균 15g 이상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차 한 잔에 각설탕 34개를 넣은 것과 비슷한 양입니다. 당뇨 또는 혈당 변동이 있는 분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추가당 섭취 제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당이란 음식에 원래 있지 않은 설탕, 꿀, 시럽 등을 말하는데 유자청은 바로 이 추가당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유자의 향을 살리기 위해 설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유자청을 1스푼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맛이 싱겁게 느껴지면 한 스푼 더 넣고 하루에 2잔씩 마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본인은 건강한 차를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음료 기준으로도 높은 당분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유자차는 따뜻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아 체온이 올라가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따뜻한 음료는 위에서의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당이 들어간 음료는 이 순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당뇨를 진단받은 시니어분들은 특히 음료 형태의 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당보다 음료로 섭취한 당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 임상 자료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꿀은 자연식품이니까 설탕보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꿀을 더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꿀도당 조성의 대부분이 포도당과 가당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혈당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꿀은 단맛이 강해 양을 조절하기 어렵고 한번 사용하면 습관적으로 계속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자차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진하게, 달게, 자주 마시는 패턴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시니어는 음식보다 음료로 섭취하는 당에 훨씬 빠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섭취 패턴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자차를 만들 때 가능한 한 묽게 희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ml 컵이라면 유자청 1스푼이 기본인데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반 스푼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희석 비율을 높이면 산도도 낮아지고 당 섭취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설탕이나 꿀 등 추가당을 더 넣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단맛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희석해서 향만 남기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공복이나 식후 바로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공복에는 혈당 상승폭이 더 커지고 식후 즉시는 식후 혈당이 이미 높아진 상태라 추가 자극이 더해집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가 비교적 안전한 시간대입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을 한 잔으로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불안정한 분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유자차 한 잔이라도 총 당량과 섭취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는 하루 당류 섭취를 최소화하고 음료 형태의 당을 특히 주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자차를 마신 뒤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유자차를 마신 후 몸이 뜨거워지거나 피로감이 밀려오거나 식후 혈당이 더 오르는 느낌이 있다면 섭취법을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섭취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유자차는 조절만 잘하면 향과 비타민을 즐길 수 있는 음료이지만 잘못 마시면 혈당 기복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분들이 유자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근거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유자차를 편안한 음료로 생각해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향이 부드럽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있는 분들은 유자차를 마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셔서 혈압이 이유 없이 들썩이거나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어지럽고 불편한 증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혈압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유자차처럼 산도와 당분이 있는 음료는 섭취 방식에 따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혈압 문제가 있는 시니어분들 가운데 식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소화에 좋다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혈압 전문의들은 고혈압 환자에게 식후 즉시 따뜻한 음료나 당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많이 몰리며 혈압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이때 산도와 당분을 가진 음료가 들어오면 혈류 흐름이 한 번 더 요동치면서 혈압,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식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어지러워 고개를 들기 어려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후 음료 섭취 패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유자차의 당분입니다. 유자청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유자차는 단맛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이 들어간 따뜻한 음료는 혈관 평활근의 반응을 더 크게 만들어 혈압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당 섭취 직후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지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이 변화를 체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끝이 따끔하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 같은 미묘한 변화가 바로 그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금뿐 아니라 당분도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고혈압 환자에게 당이 들어간 음료의 과다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따뜻한 음료 형태의 당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평소보다 혈압 반응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는 유자차의 단맛을 자연스러운 맛으로 받아들여 추가 조절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뜻하면 몸에 좋다는 오랜 습관이 더해져요. 식사 후나 취침 전에 유자차를 반복적으로 마시게 됩니다. 혈압을 가진 분들이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음료의 농도입니다. 진한 유자차는 산도도 높고 당분도 많습니다. 산도는 혈관을 직접 자극하지는 않지만 위장과 자율신경계를 통해 간접적인 혈압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료의 자극이 위에서 갑작스럽게 느껴지면 체내 조절 기능이 반사적으로 작동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반응은 더욱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이 겹쳐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자차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자차 자체가 혈압을 높이는 음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패턴이 누적될 때 생깁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빈속에 마신 유자차가 위를 불편하게 만들어 약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혈압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한 섭취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1시간 전에는 유자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6,090분 사이가 가장 안정된 시간입니다. 둘째, 유자청의 양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컵 한 잔 기준 유자청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드셔야 합니다. 뜨거운 음료는 혈관 반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가 안전합니다. 넷째,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은 작은 반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체질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자차를 마신 뒤 몸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다면 농도나 타이밍을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은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생깁니다. 유자차도 그중 하나입니다. 적절하게 마시면 향과 따뜻함이 몸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음료지만 체질과 상황에 맞지 않게 마시면 혈압 변동을 반복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 조절 중인 분들이 유자차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와 함께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절법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고 몸이 쉽게 식는 냉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에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냉증을 가진 분들이 유자차를 마실 때 한 가지 공통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차니까 따뜻하기만 하면 몸이 금방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냉증이 있는 분일수록 유자차의 온도와 농도 그리고 마시는 타이밍을 더욱 세심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냉증이 있는 시니어분들은 대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자율신경계 반응이 둔해져 체온 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손발이 더 차가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음료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농도가 너무 진해 위장에 자극이 생기면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반응 때문입니다. 단순히 따뜻한 유자차를 마신다고 해서 냉증이 개선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자차의 산도입니다.
유자는 감귤류라 산도가 높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료는 위장 운동을 자극하여 마신 직후 가슴이나 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극이 너무 강하면 체온을 유지하는 자율신 경계가 오히려 불안정해져 냉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즉, 뜨겁고 진한 유자차는 냉증이 있는 사람에게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냉증 환자를 다루는 한방가정의학 분야 자료에서도 자극이 강한 음료는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냉증 있는 분들이 자주 범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찬 유자차입니다. 여름철에는 유자청을 찬물에 타서 시원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냉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차가운 음료는 위장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발을 포함한 말초 혈류를 떨어뜨립니다. 몸이 쉽게 식는 사람이 찬 유자차를 마시면 손발이 더 차가워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농도가 진한 유자차는 냉증과 함께 위장도 예민한 체질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이 높고 산도도 진하면 위장 활동이 빨라졌다가 금세 떨어지는 불규칙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냉증이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위장 기능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진한 유자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진하게 마시는 경우입니다. 냉증을 가진 분들은 따뜻함이 천천히 그리고 오래 유지되는 형태의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유자차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냉증 있는 분들이 유자차를 올바르게 마시는 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냉증이 있는 분일수록 음료는 약간 따뜻한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팔에 닿았을 때 뜨겁지 않고 편안한 온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음료는 체온을 갑자기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리는 반동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농도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냉증이 심한 분들은 유자청 1스푼을 넣는 일반 농도가 아니라 반 스푼 또는 3분의 1스푼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묽게 마시면 산도 자극이 줄어들고 몸의 반응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냉증 체질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되는 따뜻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마시는 시간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위가 차가워진 상태라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후에는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되어 있어 체온 변화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식후 1시간 후입니다. 이때 몸이 안정된 상태라 따뜻한 음료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냉증이 심한 분 중 일부는 유자차에 생강을 조금 섞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가 많지만 양을 소량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생강 향이 살짝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섞으면 위장에 자극이 되어 오히려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증 체질은 유자차를 매일 마시는 것보다 상태가 좋은 날 한 잔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냉증은 온도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정한 리듬으로 음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자차는 향이 좋고 몸을 부드럽게 덮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체질과 상태에 맞게 마실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냉증은 단순한 체질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 능력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음료 하나도 반응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자차도 따뜻하게 마시면 된다라는 단순한 기준보다 나에게 맞는 온도와 농도, 시간대를 찾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냉증이 있는 분들이 유자차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생활 가이드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자차는 누구나 쉽게 마시는 흔한 음료이고 따뜻함과 향 때문에 몸에 좋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질이나 상에 따라 이 방식만큼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조합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잘못된 조합을 습관처럼 반복하면서도 그 결과가 유자차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가장 위험한 4가지 조합을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쓰림이 있는 분들이 흔히 하는 조합입니다. 바로 뜨거운 물에 유자청을 듬뿍 넣어 진하게 마시는 방식입니다. 속이 쓰리면 뜨겁고 진한 음료가 더 편안할 것이라고 믿지만 속쓰림은 산에 민감해진 위 점막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유자 자체가 감귤류라 산도가 높은데 진하게 만들면
이 산도는 더 강해지고 뜨거운 온도는 위 점막을 한 번 더 자극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위산 역류가 있는 사람에게 산도 높은 음료는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속쓰림 체질에게 뜨겁고 진한 유자차는 증상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조합입니다. 이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조합은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설탕이나 꿀을 추가한 진한 유자차입니다. 시판 유자청 자체가 이미 상당량의 당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꿀이나 설탕을 추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당은 음료 형태일 때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서도 음료 형태의 추가당 섭취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꼭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시니어가 꿀을 한 스푼만 더 넣어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 피로감, 두통, 졸림 같은 신체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더 달게 마시는 습관은 혈당 변동폭을 크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당 문제가 있는 분들은 추가당 진한 농도 조합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 또는 혈압 변동이 잦은 시니어에게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바로 식사 직후 뜨거운 유자차를 마시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따뜻한 차 한 잔은 소화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혈압이 흔들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식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며 혈압 조절이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당분이 포함된 뜨거운 음료가 들어오면 혈류 흐름이 다시 변하며 혈압이 들썩일 수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고혈압 환자는 식후 음료 섭취에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식후 바로 유자차를 마신 뒤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머리가 묵직해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조합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압 문제 있는 분은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조합은 냉증이 있는 분들이 여름철 또는 식사 중에 자주 하는 찬 유자차 진한 농도입니다. 냉증 체질은 체온 유지가 어려운 상태라 차가운 음료 자체가 손발의 혈류를 낮추고 몸의 중심 체온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유자의 산도가 강한 진한 농도가 결합하면 위장 자극이 커져 자율신경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냉증이 있는 분들이 찬 유자차를 마신 뒤 손발이 더 차가워지거나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체질에는 차갑고 진한 음료가 가장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이 네 가지 위험 조합이 문제인 이유는 결국 자극이 2개 이상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뜨거움 산도, 진함 추가당, 온도 변화 혈관 부담 등 자극이 겹치면 시니어의 신체는 이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조절 기능은 젊을 때보다 약해지고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유자차는 단순히 따뜻하고 향 좋은 차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음료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마시기 위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속쓰림이 있다면 미지근하고 묽게, 혈당 문제가 있다면 무가당 또는 2배 희석으로, 혈압이 흔들린다면 식후 1시간 뒤에, 냉증이 있다면 따뜻하되 자극이 지나치지 않은 온도로 드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유자차는 충분히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음료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위험 조합을 바탕으로 각 체질이 어떤 방식으로 유자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패턴이 더 안정적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유자차를 마실 때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이나 현재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진하게 따뜻하게 마시면 몸에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자차는 향이 강하고 산도와 당분이 모두 포함된 음료라 체질에 맞는 비율과 온도, 마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유자차라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속쓰림이 완화되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하며 혈당과 혈압의 안정성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 체질별로 가장 안정적이고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황금 레시피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쓰림이 있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속쓰림은 위산 역류나 위 점막의 약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 산도가 높은 음료는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유자는 감귤류라 산도가 높기 때문에 속쓰림 체질에게는 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자청 1스푼은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속쓰림이 있는 분은 그 절반인 반 스푼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위 점막 자극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를 피하고 중간 온도를 권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속쓰림 체질의 황금 레시피는 반 스푼 이하 미지근한 온도 식후 1시간 뒤입니다. 여기에 음식과 함께 마시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하면 위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다음은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의 레시피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분을 최소화하고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유자청에는 이미 많은 양의 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유자청을 반 스푼 또는 3분의 1스푼 수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의 양을 늘려 농도를 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200ml 기준으로 유자청 반 스푼은 산도와 향이 가볍게 남는 정도로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농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꿀이나 설탕을 절대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음료 형태의 추가당은 혈당을 더 빠르게 상승시키므로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혈당 체질의 황금 레시피는 반 스푼 이하 충분한 희석 추가당 금지 식후 1시간 이후입니다. 단맛이 약하게 느껴지더라도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혈당 변동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이 있는 분들이 선택해야 할 레시피입니다. 혈압 조절의 핵심은 혈관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진하게 만든 유자차는 당분과 산도가 모두 높아 혈관 반응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체질은 우선 농도를 묽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자청 반 스푼을 기준으로 물의 양을 조금 더 늘리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도입니다. 식후에 뜨거운 유자차를 마시는 것은 혈관 반응을 더 크게 만들어 혈압 변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고혈압 환자는 뜨거운 음료나 당분이 포함된 음료의 식후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혈압 체질의 황금 레시피는 반 스푼 이하 미지근한 온도 식후 1시간 이후 하루 한 잔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특히 취침 전 뜨거운 유자차는 혈압 변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냉증이 있는 분들이 따라야 할 레시피입니다. 냉증은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음료의 온도와 자극이 몸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냉증 체질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뜨거운 음료가 아니라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는 음료라는 점입니다. 너무 뜨거운 유자차는 순간적으로 체온을 올리지만 곧바로 떨어지며 오히려 냉증을 악화시키는 반동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자차는 뜨겁지 않은 따뜻한 온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도를 묽게 해야 신경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 체질의 특징을 고려한 황금 레시피는 약간 따뜻한 온도 묽은 농도 식사와 겹치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냉증이 심한 분은 여기에 생강을 아주 소량 추가해도 좋지만 향이 살짝 느껴질 정도만 넣어야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황금 레시피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체질은 농도 조절과 온도 조절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유자차는 향과 산도, 당분이 모두 포함된 음료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농도와 온도를 찾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유자차가 좋은 음료가 되는지 아니면 몸에 부담을 주는지의 차이는 이 두 가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체질별 황금 레시피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유자차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있는 분은 산도 자극을 줄면서도 향을 즐길 수 있고 혈당 문제가 있는 분은 당에 대한 부담 없이 가볍게 마실 수 있습니다. 혈압 체질은 혈관 자극을 줄이면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냉증 체질은 몸을 부드럽게 데워주는 따뜻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황금 레시피를 기반으로 시니어분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절 방법과 주의할 점을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자차는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흔한 음료이지만 시니어분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몸에 좋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이 믿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어져 속쓰림이 심해지고 혈당이 흔들리며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실수와 이를 피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정확한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유자차를 너무 진하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시판 유자청은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 설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자청 한 스푼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높은 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농도의 음료도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하게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는 오래된 습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자청을 듬뿍 넣어 마십니다.
그런데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산도가 높은 음료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속쓰림이 있거나 위가 자주 불편한 시니어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추가당을 넣어 마시는 방식입니다. 유자차를 마실 때 설탕이나 꿀을 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또는 피곤한 날당 충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한 스푼씩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음료 형태의 당 섭취는 혈당을 가파르게 올리며 특히 당뇨 전 단계나 혈당 변동이 잦은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자청 자체도 이미 높은 당분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피로감, 졸음, 두통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식후 유자차를 단맛 있게 마신 뒤 갑자기 기운이 빠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추가당은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 위험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후 바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식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습관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 혈압이 흔들리는 시기이며 식후 혈당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도와 당분이 있는 음료를 마시면 혈압과 혈당의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식후 음료, 특히 따뜻한 당 음료를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식후 유자차를 마신 뒤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 문제라기보다 혈류 변화가 겹쳐 나타나는 부담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가지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체질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합니다. 산도와 당분, 온도에 대한 반응이 훨씬 예민해지고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유자차라도 섭취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자차는 반드시 묽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자청 반 스푼 이하가 기본이며 속쓰림이나 혈당 문제가 있다면 3분의 1스푼으로 더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묽게 만들수록 산도와 당분의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둘째, 추가당을 절대 넣지 않아야 합니다. 설탕이나 꿀을 넣으면 유자차의 건강음료적인 장점이 사라지고 혈당 및 혈관의 부담만 증가합니다. 셋째, 식후 바로 마시지 말고 최소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과 혈당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유자차는 모두 위장과 혈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온도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음료량은 하루 한 잔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신체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정한 섭취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자차는 제대로 마시면 향과 비타민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음료이지만 잘못 마시면 속쓰림이 심해지고 혈당과 혈압이 흔들리며 냉증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만 잘 지키면 부담 없는 건강음료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한눈에 정리된 나에게 맞는 유자차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리니 꼭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